우리는 평일날 테스트 볼 때 10분 넘지 않게 해주시고요. 알겠지? 그 다음은 맞추고 틀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틀린 것들 있죠. 됐지? 틀린 것들을 눈으로 한번 살짝 보시고 요 틀린 것만 선생님이 테스트를 간단히 볼 거야. 이해가 가니까 저번에 너희들 틀렸던 북망상 같은 거 있죠. 이제 그런 건 낯선 단어지만 한번 읽고 틀리고 나서 내가 여기다 질문했을 때 맞출 수 있게만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휘는 이런 쪽으로 진행하니까 오늘도 어휘는 설명할 거는 없어. 알아듣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 분홍색으로 된 지금 문학 개념어 우리 나가고 있잖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됐지? 그래서 요번에 분홍색 저번에 줬던 1 소통구조라고 써 있었던 거 있죠. 그죠? 그거에 해당하는 두 번째 게 안 나가고요. 요 두 번째 거 대신에 오늘 해야 될 게 감정이입이야. 알겠지? 오늘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감정이입. 요 감정이입에 대한 부분은 고등학교 내신에 엄청 많이 나와. 그래서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좀 완벽하게 정리를 좀 해가지고요. 프린트를 버리지 말고 감정이입에다가 계속 뒤에다 첨가를 시켜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프린트의 감정이입은 고등학교 3학년 들에게 필요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그냥 기본적인 이야기까지 그렇게 해서 쭉 담아놨으니까 이거 이제 버리지 말고 하나의 챕터로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포스트잇으로 조금은 두껍게 됐나요? 요렇게 해서 감정입이라고 딱 써놔. 됐나요? 요거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지금 독서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있잖아. 그래서 독서에 대한 것도 이번에는 특강의 형태로 프린트를 좀 이따가 줄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제시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표시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거시적 독해하고 미시적 독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요거 좀 할 거니까 요거를 좀 한 다음에 그 다음 뭘로 나간다? 그렇지, 우리 교재. 이렇게 나가는데 요 교재 설명은 여기 지금 나눠주는 요번에 특강 프린트 요게 끝난 다음에 나갈 거야. 알아듣겠지? 그렇게 생각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 시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요게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더라고. 학생하고 하다 보니까 요거 조금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특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조는 숙제 영상을 보낼 겁니다. 요거. 알겠지? 그래서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면 중학교 3학년들 전체 한 번에 쑥 보낼 거거든?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시조 3편. 3편 바로 뭐랑 관련 있냐면 감정이입과 관련 있는. 알겠지? 그 작품 2개가 연결돼서 아마 이거 숙제로 나갈 거야. 이해갔지? 그래서 다음 주 숙제는 해야 될 게 조금 많은데 그걸 다 하라는 건 아니고 선생님이 선별을 해서 어떤 부분만 좀 하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알아듣겠지? 그거는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시다. 자, 그러면 너희들 프린트 준 거에 감정이입 부분 한번 펴볼게요. 감정이입 부분. 희한하게 에어컨이 시원했다 안 시원했다. 내가 반팔을 입고 오면 에어컨이 잘 돼. 긴팔을 입고 오면 또 에어컨이 안 돼. 짜증나 죽겠어. 반팔을 입으면 에어컨이 직방으로 막 날라오더니 희한하네. 자, 그러면 감정이입 관련된 거 한번 봅시다. 감정이입은 좀 많이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고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건데 첫 번째 준 프린트는 고등학교 3학년용 프린트야. 지금 이제 감정이입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준 프린트는 고등학교 3학년용이야. 문제풀이 위주로. 그 다음 두 번째 거 넘기면 분홍색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두 번째 거 넘기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이거는 감정이입하고 관련시켜 놓은 그런 관련 키워드. 이건 이제 우리 학원 자체 교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뒤로 또 한번 넘겨볼까? 넘겨보면 문제가 또 있을 거예요. 문제가 있죠. 됐죠? 그래서 운문 복합이라고 써 있는 문제 보여? 그지? 쭉 넘겨보면 보이죠? 찾았나요? 보여? 운문 복합 이런 식으로 현대시라고도 써 있고 문제 보이죠? 됐지? 그래서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 있을 거야. 돼? 느낌 안 와? 디자인이 여기 디자인하고 여기 디자인하고 여기 디자인이 지금 다르잖아. 이해 갔나요?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눈썰미들이 없어 이 돼지들이.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돼.
됐지? 요거는 문제인데 요 문제를 다 안 풀어도 상관은 없어.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숙제가 좀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해줄게. 자, 첫 번째. 오늘 수업하는 부분에 대한 노트 정리를 얘랑 얘랑은 좀 완벽하게 해오셔야 돼요. 알겠지? 그 다음 숙제 영상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문제까지 풀어오셔야 돼. 알겠니? 그러고 나서 다음 시간에는 어휘에 대한 부분 테스트를 볼 거야. 간단하잖아요. 이건 5분에 10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 다음에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입에 관련된 부분을 테스트를 볼 거야. 양은 많지 않아. 알아듣겠죠? 그러면 숙제를 다음 시간에 올 때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은 걸? 아니야. 다음 시간 피드백을 끝내고 나갈 때까지만 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괜찮지, 그지? 예, 그럼 또 숙제가 많다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 안 할 거니까. 그래서 다음 주가 내가 만약에 피드백이 화요일이다. 화요일날 참 쉬는 날이야. 알지? 또 화요일날 또 보강해달라고 보면 안 돼. 예? 화요일날 쉬는 날인데 그냥 예를 든 거야. 화요일날 만약에 내가 4시에 피드백이다. 그리고 보통 내가 뭐 6시 정도까지는 여유있게 하다가 간다. 라고 하면 6시 나갈 때까지만 모든 숙제가 다 끝나고 테스트까지 완료하시면 돼. 이해갔지? 그럼 공부를 다 해온 친구는 빨리 끝나겠죠. 이해 갔나요? 다음 시간은 고를 거야. 됐지? 네, 그 느낌. 이해가? 표정이 근데 뭔가 불만 있는 것 같은데 양이 숙제가 많아서 그런가? 아? 그냥 보기에 많아 보이는 거야. 자, 할 거 별로 없어. 정리하는 거 2개 빼면 없고, 그죠? 문제 푸는 거 하나, 영상 듣는 거 길어봐야 뭐 표정이 왜 그래? 길어봐야 뭐 1시간 안쪽. 이건 진짜로. 됐나요? 아, 짧게 찍었어. 짧게 찍을게. 하여튼간 뭐 몇 개 이렇게 보내줄 테니까. 자,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감정이입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부터 단어를 한번 잠깐 볼게요. 단어. 감정이 됐죠? 따로 끊으면 이입 요런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감정을 이입하는 거야. 감정이라는 걸 어떻게 한다? 이입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감정을 집어넣는 거야. 자, 잠깐 읽어볼게. 두 번째 줄을 읽어볼게. 두 번째 줄. 개념풀이라고 써있고요. 감정이입은 어려운 개념이다 라고 써놓고 두 번째 문장에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써있어. 감정이입이 나타나는지 판단하려면 감정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 됐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감정이입이 나타났느냐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걸 판단할 거란 말이야. 그러려면 요 감정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걸 찾는 게 중요하대. 그죠? 그런데 감정이입이라는 걸 우리가 좀 찾을 때 기본적인 건 이렇게 되는 거야. 화자가 있고요. 됐지? 화자가 있는데 화자가 어떤 정서를 느껴. 이 정서라는 건 상황이랑 무조건 묶여야 된다고 그랬다. 그지? 상황이 기반이 됐을 때 그 상황에 따라서 정서가 등장하는 거야. 이해 갔죠? 상황에 따라 정서가 나오는데 이때 상황에 따라 화자가 느끼는 정서가 있을 거란 말이죠. 됐지? 그럼 우리는 그 정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거야. 파란색이 어디 갔지? 어디? 아, 위에다 붙이면 항상 못 찾겠더라고. 자, 보자. 이렇게 정서를 쓰겠지, 그지? 근데 이 정서를 화자가 난 어떤 정서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됐니? 그럼 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느낌, 함축성이라는 게 좀 부족하니까 이 직접 나타내는 부분을 좀 간접으로 표현해서 시답게 구체적으로 형상화시켜 올 거거든요. 직접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이것을 어떤 대상을 설정을 하고, 됐죠? 그 대상에다가 이 감정을 이렇게 넣는 거야. 옆에다가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실제 이 정서는 감추는 거지. 돼? 그러면 화자가 느끼는 정서에 독자들은 훨씬 더 공감을 하거나 그것을 감각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 이해 갔나요? 네. 자, 그러면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대상, 됐지? 이때 대상은 사물. 이때 사물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물 포함이 되는 거야. 알겠지? 보통은 이제 자연물이 되는데 뭐 인공물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인공물. 자, 여기 하나 됐지? 조망만한 개념이 하나 살짝 지나간다. 조망만한 개념이야. 사물에는 자연물도 포함된다. 보통의 사물 그러면 아이들이 인공물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많이 틀려. 이해 갔나요? 어떨 때 많이 나오냐면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 잘 봐. 이거 감정이입하고 연결돼요. 새가 슬피 운다. 됐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여기 나와 있는 새, 지금 뭐 이걸 설명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새를 됐지? 자연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사물은 아니잖아. 이렇게 틀렸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해 갔지?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하나하나 지금부터는 살짝 키워가야 돼. 됐죠? 어쨌든 다음 얘기 들어갑시다. 원래대로. 이건 서브 개념이고요. 자, 사물. 이 대상이야. 대상에다가 여기 있는 감정을 직접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됐지? 그러면 앞서서 여기에 있었던 감정이 여기로 들어가 버린 거지. 됐나?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야? 여기 있었을 땐 감정이 직접이지만 대상을 통해 드러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이 간접적이라는 거 놓치면 안 돼요. 가끔 가다 보면 슬프다 이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감정을 직접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간접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나요? 네. 자, 요게 이제 감정을 이입하는 거야. 따라서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와 됐지? 대상이 느끼는 정서, 이입한 정서는 동일해야 돼. 됐죠? 그래서 여기 등장하고 있는 화자의 정서가 슬프다면 슬픔이라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대상의 정서도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지. 슬픔으로 나타나야 되고 여기 있는 화자의 정서가 즐거움이다. 그럼 여기 나타나 있는 대상의 정서도 즐거움이 돼야 된다. 됐죠? 이렇게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야. 같아진다는 말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쓰잖아? 그럼 그때 뭐라고 쓰냐면 조응된다는 말을 쓰기도 해. 이해갔지? 조응된다. 이건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예시를 하나씩 한번 들어보면요. 됐지? 자, 뒤에도 이제 예시가 좀 나오는데 초혼이라는 시가 있어요. 초혼. 알겠는가? 이거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지내는 제사 의식이야. 알겠지가? 이거는 사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해갔지? 사별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사별한 상태에 시에 이런 표현이 써 있단 말이야. 붉은 노을이 있고요. 거기에 사슴의 무리가 슬피 운다. 사슴이 슬피 운다라고 써 있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사슴이 슬피 운다고 그랬으니까 슬피 운다라는 거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더군다나 슬프다라는 말이 써 있으니까. 그러면 화자는 분명히 사별을 했으니까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건데 그것을 사슴이라는 자연물을 드러냈고요. 이렇게. 됐나요? 공식적으로 딱 대응이 되지. 사슴을 드러냈고요. 간접적이야 요거는. 하지만 사슴이 슬피 운다고 그랬으니까 직접적인 정서가 이렇게 연결돼 있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자의 정서를 자연물을 통해 드러내려고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으니 감정이입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해갔지? 요게 감정이입이야. 됐니? 그럼 요거는 부정적일 때의 느낌이고 긍정적일 때도 가능한 거야. 긍정적인 거는 여러분들 소나기라는 소설 알 거야. 소나기의 소설을 보면 남자 그 소년도 소녀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 그죠? 왜냐하면 갈대밭에서 몰래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잖아. 저 여자가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던 건데 소녀는 좀 더 적극적인 거지.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대놓고 남자를 기다린 거고 소녀는 관심은 있는데 나서지는 못한 거야. 그러니까 소녀가 먼저 뭐를 던지지? 그래, 돌멩이를 던지지. 그지? 돌멩이를 던지고 그 다음 뭐 물어봐? 이 조개가 무슨 조개니와 이런 이상한 거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이해 갔니?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데이트를 하러 가잖아. 어디로? 산으로. 그럼 남자애도 좋아하긴 하는데 말을 못했어. 근데 여자애가 먼저 말을 걸어주니까 남자는 어떨까? 기분이 좋은데 산으로 가서 놀자 그랬더니 가는 거야. 근데 산에 대한 건 내가 아는 게 많거든. 그래서 그런 거 좋은 거죠.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아이하고 산을 올라가는데 옆에 있는 허수아비가 됐죠? 우쭐어쭐 뭐한다? 춤을 춘다. 자, 허수아비가 춤을 왜 추겠니?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걸 수도 있는데 춤을 춘다고 보인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렇지, 소년의 감정이 여기에 이입됐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춤을 춘다라고 표현이 된 거겠지. 됐습니까? 요것도 감정이입이다. 자, 근데 학생들이 이제 질문하는 케이스가 생겨. 자, 첫 번째 우리가 여기에서 뭘 배웠냐면 감정이입의 개념을 우선 배웠단 말이야. 됐지? 그러니까 이 감정이입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을 배운 거야. 그지? 그럼 성립 조건을 배웠는데 자, 그런데 이 성립 조건 안에 뭔가 하나 다른 게 있어. 표현 방식을 찾으라고 하면 아이들이 가끔 가다 보면 감정이입을 찾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걸 찾아. 뭘 찾을 수 있을까? 사슴이 피운다. 허수아비가 춤을 춘다. 그렇지. 이걸 볼 수 있다고. 돼? 그럼 아이들이 또 물어봐. 선생님, 이거 의인화로 골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감정이입으로 골라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감정이입이라는 걸 문제를 내고 싶은데, 됐지? 한 번 정도 좀 꼬아보고 싶다 그러면 감정이입에 이제 요거, 됐죠? 감정이입을 다 없애고 의인화 있는 것만 줄 수도 있겠지. 이해갔지? 그런 식으로 좀 판단하는데 목적은 어쨌든 여기에 있다. 돼? 그러면 감정이입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봤단 말이야. 감정이입이 뭔지는 알겠죠? 돼? 자, 근데 지금 여기에 또 이런 표현을 잠깐 썼는데 누구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감정이입이라는 거 이제 두 번째 문제의 타입이 한번 변해요. 난이도를 살짝 높인다 이제. 첫 번째 개념 이해했고요. 두 번째는 자, 이게 첫 번째 문제풀이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야. 알겠지? 문제풀이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이 두 번째는 좀 나중에 할 건데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요런 단어들 있어. 투영이라는 단어라든지 알겠지? 아니면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단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이 투영에 대한 개념은 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객관적 상관물과의 구분 요거를 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알겠지? 객관적 상관물. 자, 우선은 보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이게 객관적 상관물이야. 객관적 상관물 안에는 감정이입이라는 게 있어. 됐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대조라는 게 있는 거야. 됐지? 그럼 자 봅시다. 우리가 지금 설명한 거는 감정이입인데 감정이입이 객관적 상관물 안에 포함될 수 있단 말이야. 자, 근데 객관적 상관물 안에는 감정이입만 있는 게 아니라 대조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객관적 상관물의 뜻은 뭐냐면 객관적인 사물인데 화자나 대상의 정서와 관련을 짓게 만드는 거야. 근데 관련을 짓게 만드는데 그것이 동일한 정서, 다시 말하면 조응되게끔 만들 수도 있고 알겠지? 또 하나는 서로 같지 않아. 같지 않은데 어떻게 같지 않아? 완전히 반대야. 대조가 되게 만들 수도 있다. 됐죠? 그러니까 조응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대조가 되는, 뭐 대비가 되는 차이점이 나타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객관적 상관물에는. 그러면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키워드 안에 어떤 문제가 출제되겠어? 감정이입과 대조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겠지. 자, 근데 우린 요것만 기억한다. 내신 문제에서는 객관적 상관물 중에 감정이입이 될 수 있는 것만 골라라라는 문제가 등장할 거야. 그럼 너희는 요 대조라는 부분을 가지고 감정이입이 아니구나라고 뭐 할 수 있다? 소거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겠지. 이해갔지? 그래서 우선은 감정이입 요거를 골라내는데 감정이입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념을 갖다 놓고 찾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지금처럼 대조라는 부분으로 찾아도 상관없다. 이해갔죠? 됐나요? 자, 올해죠.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지조고 문제가 요 감정이입과 투영 요게 조금 객관적 상관물이 어렵게 출제됐어. 이해가니까 알면서도 아이들이 풀기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된 경우가 있는데 보통 요 문제들이 수능에서는 약간 좀 쉬워. 알겠니? 뭐만 알면 정확한 공식만 알면. 근데 내신은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 자 이제 예를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자 보자. 우선은 감정이입은 여기서 설명했잖아. 됐죠? 그러니까 빼고 얘기합시다. 그럼 대조가 나타나는 부분 어떻게 나타나냐면 화자와 대상이 갖고 있는 정서가 서로 다른 거야. 그래서 요 시를 많이 얘기를 들지. 펄펄 나는 저 꾀꼬리가 있는데 얘네들은 암컷과 수컷이 됐죠? 아주 정답게 논일고 있어. 됐나요? 그래서 꾀꼬리는 암컷 수컷이 굉장히 정다운데 외로울사 이내 몸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됐죠? 그럼 이내 몸이라니까 이 몸은 바로 화자를 뜻하는 거겠죠? 됐나요? 화자는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이별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됐나? 자 그럼 볼게. 자 화자가 지금 이별한 상황이야. 됐죠? 그러면 이것만 갖고도 화자는 지금 어떤 상태야? 슬픔의 상태죠. 그런데 이때 꾀꼬리라는 자연물 하나 등장시켜가지고 얘네들이 정다운 모습을 보여주잖아? 그러면 객관적인 대상의 이 사물들이 화자의 슬픔과 대조가 되는 순간 됐죠? 화자는 이 슬픔이 더 어떻게 될까? 그렇지. 고조가 될 수 있겠지. 됐니? 없을 때는 현재 자기가 느끼는 고통 그대로 느끼겠지만 암수가 정답다라는 상태가 된다면 상대적으로 그렇죠. 나의 슬픔은 더 고조가 될 거야. 이해 갔지? 그럼 여기 등장하고 있는 꾀꼬리는 자 다시 간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으면서 감정이입이란 할 수 없고 객관적 상관물은 맞지만 대조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이해 갔나요? 자 다시 여기 나와 있는 사슴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됐나요? 예. 대조라고 할 수는 없죠? 정서가 같으니까 얘는 감정이입이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문제에다 기억을 한번 땅 쳐놓고 기억과 같은 걸 골라라 그냥 이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됐나요? 예, 이게 똑같아. 첫 번째 우리 아까 이거 개념이었죠. 됐지? 그래서 그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요 정도 수준은. 이해 갔죠? 그러니까 요거는 수준이 레벨 1이야. 예. 이해 갔어요? 레벨이 1이야. 수준 자체가 낮은 거야. 그래서 요건 아주 기초적인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죠? 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간다. 자, 다시 갑니다. 자, 세 번째 갈게. 세 번째. 자, 요건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어. 그래, 내가 나중에 학이라고 써주면 요건 학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알아듣겠지? 자, 그럼 본다. 자, 다시 봐봐.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는 감정이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과 부를 수 없는 것을 구별했잖아. 됐죠? 자, 요번에는 뭘 할 거냐면 객관적 상관물 중에 감정이입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된다요? 객관적 상관물 중에 감정이입이라고 부를 수 있어. 알겠죠? 근데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 감정이입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야. 잠깐 다시 한번 대조를 뺄 거야.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이입이 모두 될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객관적 상관물 중에 감정이입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야. 대조 말고. 알겠지? 그러니까 자 다시 갑니다. 객관적 상관물이 있는데 그 객관적 상관물 안에 따로 개념화시키지 않고 객관적 상관물이라고만 해야 되는 됐죠? 요곳의 전체 집합 안에 요 여집합이 하나가 있다는 거야. 이해갔지? 그래서 이 부분은 됐죠? 감정이입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야. 왜? 우리가 화류법이 의인법이랑 공통적으로 엮이는 부분도 있지만 알겠지? 의인법이 되면 화류법이라고 부르지 않는 게 있잖아. 됐지? 그런 것처럼 얘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만 불러야 되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지. 이해갔지? 이제 그 조건 우리가 찾아야 돼. 자, 지금 우리 개념은 성립 조건을 찾으라고 그랬잖아. 너희들이 외워야 될 건 얘야. 이해갔지? 그럼 잠깐 봅시다. 뒤에 프린트에 다 써 있으니까 집에서 읽어보면 돼. 프린트에 다 나옵니다. 그럼 자 봅시다. 이런 지문이 하나 있어. 이용하게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네. 자,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네. 됐죠? 자, 그럼 봅시다. 어라? 잠깐만. 야,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었다.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찼다. 이 자체가 의인법은 아닌데. 이해간다. 의인법은 아닌데. 소리가 가득 차 있다라는 게 뭔가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도대체 어떤 분위기일까? 됐나요? 그리고 상황을 봤어. 아까 얘기했어. 요거 봐야 돼. 정서 나오려면 상황을. 타지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야. 이해갔나? 그럼 요것도 뭘로 시작된다? 사별인 거지. 그 사별한 날 밤에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었던 거야. 돼? 그럼 이건 어떤 분위기겠니?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풀벌레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은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됐지? 자,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성립 조건에 뭐 있었니? 의인화도 있었고 그 다음 의인화도 있었고 그 다음 감정을 드러내는 단어가 들어갔었잖아. 요렇게. 자, 근데 다시 살펴보니까 감정을 드러내는 단어가 있나요? 없는데? 얘는 의인화도 지금 어떻게 돼 있나?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해. 이해 갔니? 자, 따라서 화자의 정서와 풀벌레 소리 가득 찼다라는 건 비슷하게 드러내는 건데 이때 소리를 낸다라는 게 바로 뭐랑 같은 거냐면 운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 거야.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자, 감정이입이라고 하지 않고 됐나요? 뭐라고만 한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만 하는 거야. 자,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써줬다. 자, 여기 봐. 학교라고 썼어. 됐지? 그러면 요렇게 설명하는 문제집이 상당히 많은데 학교 선생님이나 몇몇 문제집들은 그냥 요것도 감정이입이라고 하자. 알겠지? 라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 요건 아까 말한 대로 학교에서 확인 꼭 하셔야 돼요. 됐어? 확인 꼭 하셔야 돼. 요번에 지적고에서도 이게 의견차가 있는 게 누가 잘했다 틀렸다는 건 아닌데 외인촌이란 작품에 A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화의 월백하고의 거기 A라는 부분이 있었어. 자, 한 선생님은 얘는 감정이입 둘 다 맞다라고 했고요. 또 다른 선생님은 여기가 감정이입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중학교 때처럼 또는 일반적인 고등학교들 중에서 1반부터 만약에 7반까지 수업을 가면 A 작품을 한 명이 가르치시고 B 작품을 또 한 명이 이렇게 가르치시면 논란의 여지가 없단 말이야. 자, 그런데 지족은 이렇게 돼요. 1반부터 3반까지는 A 선생님이 가르치시고 4반부터 5반까지는 B 선생님이 가르치시고 6반부터 9반까지는 C 선생님이 가르치신다. 됐죠? 그러면 동일한 작품도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근데 자 봐. 그럼 선생님, 국어에는 뭐 답이 아예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관점을 잘 보면 돼. 그 관점을 이해하는 게 실제 모의고사 문제풀이랑 같아. 이거 감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이해 갔나요? 그 무엇이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를 찾으라고요? 그렇지, 성립 조건을 좀 보란 말이야. 이해 갔니? 그래야 국어 문제는 쉬워져. 만약에 너희들 이거 안 찾잖아? 그럼 다 추상적인 얘기야. 너무 공식화시키는 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알겠니? 어느 정도는 좀 만들어놔야 돼. 그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은 선생님들하고 이제 논의를 해야 되겠죠. 이해 갔지?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이청준의 눈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알겠니? 눈길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아주 그냥 땡볕이 한여름에 치자나무가 딱 서 있는 거야. 자, 어떤 느낌이야? 땡볕이 쨍쨍 내렸지는 한여름에 치자나무 하나가 딱 서 있어. 뭐 때 보이냐? 이 나무의 입장에서는 땡볕이 막 내려 쬐고 있어. 그때 너희가 딱 서 있는 거야. 어떤 느낌? 좀 힘들겠죠? 이해갔지? 자, 이런 상황인데 눈길은 어떤 이야기냐면 한 중년의 사내가 나타나가지고요. 나이 드신 분한테 노인 부르는 거야. 이해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노인이 얘 엄마야. 이해갔니? 근데 이 새끼 싸가지 없게 노인이라고 부른다고. 어렸을 때 집이 망해요.
집안의 도움을 받은 거 없고 나는 부모님한테 해줄 거 다 해줬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난 이제 부모님에서 어떤 그런 억압, 불편함에서 벗어나고 싶어. 근데 벗어날 수는 없겠지. 왜? 부모님이잖아. 그러니까 집에 놀러 갔는데 자꾸 이 노인이 뭔가 나한테 부담을 줄 것 같은 거야. 지붕 개량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막 해. 야, 옆집에는 벌써 지붕 다 고쳤대. 우리 집만 지붕을 아직 못 고쳤어.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부담되는 거잖아. 그런 상황에 어떤 이야기 한 거야. 밖에 딱 나갔더니 한여름에 치자나무가 딱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지. 자, 누구의 기분을 나타낼 수 있어? 그렇지. 요 나의 기분을 나타낼 수 있죠. 뭔가 불편함. 됐나요? 자, 다시 갑니다. 자, 봐봐. 감정을 드러내는 단어 있니 없니? 이런 거 없죠. 그러면 감정이입에 해당하는 요건을 찾아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뭐라고 부르겠다? 객관적 상관문이라고 부르겠다. 돼? 근데 선생님 이런 게 문제가 나와요? 노원고에서는 옛날 서술형이 있을 때 이게 서술형으로 나왔어.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봐봐. 쉽게 나왔으면 내가 말도 안 해. 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문을 구분하는 걸 배웠겠죠. 이렇게. 됐니? 자, 그러면 요거 찾는 문제를 내도 괜찮은데 야, 세상에 시조를 냈습니다. 시조는 어떤 시를 줬냐면 깃돌이, 저깃돌이, 어여쁘다, 저깃돌이, 긴 소리, 작은 소리 뭐 이렇게 쭉 얘기 나온 거야. 사설 시조를 준 거야. 해석이 안 되잖아. 그 서술형은 낸 거야. 객관적 상관물로 쓸래? 아니면 감정이입이라고 쓸래? 완전 반반이야. 50대 50.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한 친구들은 딱 쓸 수 있었어. 알겠니? 절절히 슬픈 소리? 잠깐만. 슬퍼? 소리가? 그러면 정서가 직접 나타나니까 뭐라고 쓰면 돼? 감정이입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그지? 요런 거 찾는 거. 됐죠?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아 보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간단해. 됐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다시 합니다. 자, 좀 전에 말한 대로 대상에 화자나 대상에 대한 감정을 이입했어. 그래서 간접적으로 나타내다 보니 화자의 정서가 간접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언어가 있는 거고요. 됐지? 그러면서 의인화가 이루어지는데 객관적 상관물이라고만 불러야 되는 이 대상은 됐나요? 암시하거나 환기시키는 뭔가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우리가 또 체크해 볼 수 있겠지. 됐죠? 근데 학교에서 너무 복잡하니까 같은 걸로 봐라. 됐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자, 그럼 공부할 게 총 몇 개 됐어? 개념 하나. 그 다음에 둘. 됐죠? 그 다음 셋. 됐죠? 그거 끝나면 좋은데 하나를 더 해야 돼. 알겠죠? 딱 하나만 더 할게요. 어려워 이건. 자, 다시 여기서 출발할 거야. 누구? 이해 갔나요? 감정을 드러내는 게 누구? 화자? 화자 말고 하나 더 누가 있냐? 배웠지 저번 시간. 화자 말고. 화자 말고. 그렇지. 청자. 청자가 없으면 이거 그냥 우리 뭐라고 부른다? 대상. 화자와 대상이 있어. 내가 중간에 계속 예함수를 했다. 감정을 드러내는데 화자의 감정이나 대상의 감정이야. 따라서 문제 출제할 때 이 네 번째가 바로 문제의 키포인트. 됐지? 그래서 이거는 선택지 구성의 방식이야. 됐죠? 선택지 구성 방식. 선택지 구성은 뭔가 옆에다가 막 액세서리를 막 엄청나게 달아대는 거야. 됐니? 그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지. 내가 막 여기다 귀걸이 차고 막 코걸이 차고 막 모자 쓰고 막 핀 꽂았어. 남자냐 여자냐? 남자잖아. 근데 너희는 막 귀걸이 막 핀 꽂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여자다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현혹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어. 그래서 너희들은 그런 걸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 이해 갔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너희들한테 함정을 팔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배운 거는 감정이입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연결되는 키워드들과의 차이점, 요게 중심으로 들어가. 학교들 거의 대부분 이것만 설명하고 요것만 이제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수능에서는 요게 나오긴 나왔거든요. 근데 좀 어렵게도 나왔어. 됐나?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보를 빼놓는 애들이 가끔 있는 거지, 그지? 문제, 화자의 감정입 이렇게. 됐지? 그럼 첫 번째 문제 유형 볼게요. 제목이 유산가야. 유자는 무슨 유자냐면 놀유자. 유희를 즐기다. 놀유자. 자, 유산가란 작품이니까 화자는 당연히 지금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그렇지, 막 신난 거지. 막 와싸! 막 봄을 즐기는 거야. 이해 갔나요? 봄을 즐기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높이, 거지중천, 하늘에 높이 떠 있는 새는 하늘에 높이 뜬 새가 어이가 있고 슬피 운다. 됐나요? 자, 그럼 봅시다. 화자의 감정이 이입됐다. 맞아요? 틀려요? 그냥 딱 봐도 말이 안 되잖아. 첫 번째 우리 개념 조건을 생각하면 자, 누구의 감정 이입되긴 해야 돼? 이해 갔나요? 자, 그러면 슬피 우는 게 지금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그럼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슬피 우는 거에 주체한 하나는 새고요. 됐나요? 지금 즐기고 있는 또 하나의 누가 있어? 화자가 있지. 그러니까 얘는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 없어? 그냥 아예 안 되는 거야.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쉬웠던 거야. 다만 시가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죠. 한자로 돼 있지. 거지중천 높이 떠서 알겠니? 그 새는 기러기는 어이가 있고 슬피 운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부터 한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못 찾은 거고 요만큼만 딱 도망내고 감정이입 설명하고 공식 공부하고 딱 주니까 쉬워 보이긴 해. 이해 갔나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하나 더 내볼게. 잘 봐. 그러면 대상의 감정을 이입한 거는 맞니? 화자의 감정을 이입했다고 했어. 근데 화자의 감정은 지금 즐거우니까 슬피라는 말을 쓰면 안 될 것 같아. 됐나요? 그러면 두 번째, 대상의 감정은 맞냐라고 물어보면 대상을 찾아야 되잖아. 그죠? 그럼 대상을 찾아야 되는 대상이 누구야? 새밖에 없는데? 그럼 자 볼게. 여기다가 만약에 대상이라는 걸 넣어보자. 됐니? 그러면 대상이 또 다른 대상에게 감정을 투영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 근데 대상이 그냥 얘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새의 감정을 표현해 준 것뿐이야.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대상의 감정을 드러냈다라고 쓰는 게 맞겠죠. 근데 선생님 갑자기요. 즐거운데 왜 이 새가 슬피 울까요? 자, 아까 얘기했어. 이 새는 누구라고요? 기러기. 됐니? 자, 기러기는 무슨 새? 무슨 새? 뭐 착한 새 이런 거 하지 말고 무슨 새? 시조새? 무슨 새? 철? 철새야, 철새. 철새가 뭔데? 그렇지. 그럼 물어볼게. 기러기는 우리나라에 언제 와? 모른다고. 가을에 와, 가을에. 가을에 오고요. 가을에 커먼 봄이 됩니까? 가는 거야. 됐니? 그럼 봄에 누가 와? 꽃, 그래, 새 중에.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고 기러기가 날아가는 거야.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기러기는 어디까지 가야 돼? 중국의 강남까지 만약 간다고 쳐봐. 그러면 그 강남까지 어이가 있고 슬피 우는 거니까 이해갔니? 기러기의 감정을 그냥 넣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갔지? 네, 그래 요거는 감정입이라고 볼 수가 없다. 너무 쉬웠던 거죠. 이해갔나요? 네. 늦게 왔죠, 그죠? 됐지? 자, 그럼 뭐 고르라는 얘기죠? 오케이. 이 문제는 화자의 감정입이 맞냐 틀리냐고 문제를 냈는데 우선은 감정입이라는 조건에서부터 걸렸어. 됐죠? 문제풀이에 단계가 있다고 얘기했잖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높입니다. 됐죠? 수능이 이제 아주 오래전에 나온 거고요. 10년 전에 나온 거고요. 10몇 년 전이네. 그죠? 거의 한 15년 정도 됐겠다. 오케이? 그럼 이제 최근 거라고 하더라도 한 7, 8년, 10년 가까이 된 건데. 그지? 너희들 기영도의 엄마 걱정 알아요? 엄마 걱정. 배추를 이고 시장 가서 우리 엄마 그렇지, 나는 찬밥처럼 남겨져 있고. 그지? 예, 그렇게 해서 내 유년의 민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는데 그거 할 때 가끔
박제3의 추억에서라는 게 거론이 돼요. 알겠니? 여기 등장하는 어머니가 있는데 이때 어머니는 생선을 파셔. 시장에서. 시장에서 생선 파시는 분들은 보통 어떤 삶을 사시냐? 부자냐? CEO냐? 부자는 아니지. 보통은 가난하신 거지. 생선을 다 팔지 못해가지고요. 그만큼 한이 쌓여 있는 거 돈을 못 버니까. 이해갔니? 그런 어머니는 밖에 계시고 나하고 동생은 집에 있습니다. 이해갔나요? 그러면서 엄마를 뭐 하는 거야? 걱정하는 거야. 이렇게. 됐니? 네, 그래서 회상을 하면서 우리 엄마의 마음을 추측해 보는 거야. 자, 내가 엄마의 마음을 뭐 하고 있다? 추측하는 거지. 자, 그럼 하나만 볼게. 자, 내가 대상에 대한 태도는 뭘까? 생선 팔다가 다 못 팔아서 한이 있어. 걱정하고 있어. 그럼 추측해봐. 나는 엄마의 마음이 어떻다고 추측하겠니? 그렇지. 당연한 거 아니야? 슬프다고 뭐 할 거야? 추측할 거 아니야. 됐니? 그럼 슬프다고 추측하는 이유는 나는 어머니의 처지에 뭐 하고 있는 거야? 공감하고 있는 거지. 이해갔니? 엄마가 생선 팔았는데 팔지 못해서 한이 남았대.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그래? 어머니, 트렌드를 좀 알아야죠. 생선 팔아도 되시겠어요? 뭐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안 되지. 이해가지? 그런 아들이 아니란 말이야. 너희 같은 사람들이 아니야, 얘는. 이해 갔나요? 당연히 어머니의 마음이 슬프다고 추측할 거야. 자, 그럼 이제 영재우사 한번 봅시다. 단어를 줄 테니까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 봐봐. 맨 마지막에 시인이 딱 씁니다. 구절을 쓰는데 달빛이 이렇게 막 비치나 봐. 달빛밭은 옹기 전에 옹기가 있어. 옹기. 옹기 알죠? 따뜻하면 온기가 아니라 옹기. 됐지? 옹기 전에 옹기들 같이 말없이 글썽이던 것이던가. 자, 봐봐. 우리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래, 아마 달빛받은 옹기 전에 옹기들 같이 글썽이었을 거야. 두 글자로. 뭘까 이게? 뭘 뜻하는 걸까? 굿. 그렇게 되는 거지. 이야. 엄마가 아마 눈물을 흘렸을 거야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야. 시험청 잘 쓰시죠? 그지? 온기가 좀 반짝반짝하니까 눈물이 막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괜히 그렇게 보였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가 해석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거는 뭐야? 감정이입에 대한 얘기잖아. 그지? 그럼 이게 감정이입이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것도 첫 번째 문제일 거야. 우리가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 난관이죠. 자, 단계로 한번 가볼게.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출제가 됐어.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게 맞을까요? 근데 아이들은 감정이입이 맞다 틀리다를 하기 이전에 어머니의 마음을 추측한 거잖아. 그러면 엄마의 마음이 이입된 거지? 그럼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건 아닌데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내셨네. X를 한 거죠. 됐나요? 이래서 애들이 엄청 틀렸어. 왜? 이때 감정이입을 뭐만 배운 거야? 감정? 이렇게 있으면 돼. 눈물 흘렸네? 근데 화자는 아니야. 감정이입 갖고 고민을 하는 상황이 될 뻔했는데 됐죠? 화자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제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대학에서 제껴지는 거야. 이해 갔나요? 왜? 봐봐. 이 추측은 누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그지? 우리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 내가 생각하기에 엄마의 마음은 이렇겠죠. 그러면 이건 화자의 감정이 이입됐다고 볼 수 있겠다. 어머니의 감정이 이입된 건 맞나요? 그렇죠. 어머니의 감정이 이렇다고 생각하니까 어머니의 감정도 이입됐다고 봐야죠. 됐죠? 그래서 이 표현은 맞는 걸로 갑니다. 됐니? 좀 어렵기는 하죠. 됐죠? 그래서 이제 백석의 여승이라는 게 너희들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시험범입니다. 백석이 본문에는 나오진 않는데 학습활동으로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교들이 다 백석의 시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승이 원래는 그냥 일반 사람이었어. 근데 남편이 집을 나가. 이해 갔니? 그래서 남편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딸까지 이제 죽게 돼. 그래서 모든 한을 품고서 나 이제 종교에 의탁해야 되겠다. 그래서 종교에 의탁하면서 머리를 자르는 장면이야.
그 모습을 옆에서 딱 봤을 때 산꿩도 서럽게 울은 날이 있었대. 됐지? 여인의 머리오리가 됐나요? 이렇게 떨어진 거야. 그거를 누가 본 거야? 화자가 본 거잖아. 문제가 이게 나왔단 말이야. 산꿩이 서럽게 웃는 날은 그러면 대상의 감정이입된 겁니까? 화자의 감정이입된 겁니까? 요거를 내신에서 했을 때는 거의 10개 학교 중에 9개가 이게 아니라 이게 맞다고 했던 거야. 됐나요? 근데 수능에서 이런 문제를 냈잖아. 그래서 자습서가 바뀌기 시작했어. 대상의 감정이입 됐죠? 또는 화자의 감정이입도 맞다. 자습서가 이렇게 바뀐 거지. 왜? 하나의 성립 조건이 생겨버린 거야. 다시 한번 대상에 대해서 화자가 공감을 하거나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면 됐나요? 대상의 감정을 대신 표현해주는 화자의 감정도 투영되어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시들 같은 경우는 화자의 정서가 투영돼서 감정입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성립 조건이 만들어지겠죠. 이해갔니? 그렇다고 해서 수능을 기준으로 학교 내신의 정답을 바꿀 수는 없어. 우리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이거를 딱 집어주면서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나는 이렇게 볼 거야 라고 하잖아. 그럼 그 선생님이 출제한다. 다른 선생님이 없다. 그럼 무조건 얘가 답이야. 선생님 수능에선 이렇다고 하는데요. 아니야. 아무리 다른 사람이 너를 이쁘다고 해도 학교 선생님 너를 싫다고 그러면 싫은 거야 그냥. 국어는 그래. 이해갔나요? 이런 것들은 그렇다고. 돼? 그렇다. 바꿀 수 없는 약속도 있긴 하지. 규정도. 근데 이런 것들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것도 뭘로 간다? 학교로 가시면 돼요. 됐지? 문제 제목은 뭐라고? 백석의 여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중요한 문제야. 그래서 선생님은 입장은 어때요? 내 입장은 밑에 게 맞아.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 수능이 나오기 전에도 선생님 입장에서는 감정이,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이 드러나지 않는 작품은 없어. 객관적 상관물은 다 드러나지. 뭐 이렇게 분위기 나타내는 대상도 될 수도 있고. 그죠? 뭐 대조가 되는 것도 객관적 상관물. 뭐 감정이입도 객관적 상관물. 그럼 객관적 상관물 아닌 게 어딨어? 다 객관적 상관물이야. 이해 갔나요? 객관적 상관물이 아는 게 있기는 하지. 뭐 나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냥 시간이 흘렀다. 그냥 시간이 간 거야 그냥. 근데 그게 나의 정서나 어떤 상황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줘. 그럼 뭐 객관적 상관물 아니겠지. 된다. 근데 그런 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그때 자연물에 대한 작가의 거리감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작품 속의 화자와 대상에 대한 거리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작가가 쓰는 소재의 거리감과 화자가 느끼는 그 대상의 거리감이 또 좀 달라. 이해갔는지 그거는 좀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 뭐 설명을 나중에 해서 이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백석의 여승은 요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돼. 됐죠? 그리고 한 단계 어려운 게 이제 월훈이라는 게 있어. 월훈이라는 작품은 감정이입이 됐냐 안 됐냐를 물어본 건데 감정이입이 된 거는 맞는데 화자의 감정이입도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 노인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형태야. 이해갔니? 그 노인이 외로워.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들려. 그러면 이거는 화자의 감정이 들어갈 수는 없죠. 왜? 노인의 사건을 그냥 전달해 주는 거니까. 됐죠? 나는 거기다 감정을 섞어 안 섞어? 안 섞죠. 그럴 때는 화자의 감정은 이입된 게 아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자 다시 한번 성립 조건에다 우리가 한번 집어넣는다면 대상의 감정 이입되더라도 화자가 공감하거나 됐지? 화자의 처지를 이해한다. 그래서 감정이 같다라고 본다면 화자의 감정이 이입됐다고 볼 수도 있다. 됐죠? 그렇게 정리가 될 거야.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지족구 문제를 한번 볼 겁니다. 지족구 문제를 볼 건데 지족구 문제 중에 산엽촌이라는 게 외인촌이라는 게 좀 어려워. 그래서 외인촌이란 작품을 공부를 한번 해볼 거고요. 됐니? 그 다음에 여기 시조가 두 편이 같이 묶였어. 학교에서 이거 다 외부 지문으로 준 거야. 지족구가. 설명을 다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족구 그 문제를 한번 볼 거야. 그럼 너희들이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나 없나 생각해 보면 돼. 그러면 지족구 선생님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됐나요? 이 학교는 내가 좀 피해야 되겠다. 이해갔니? 뭐 이런 느낌도 받을 거고요. 하여튼간 뭐 이것 한 문제 때 피하진 않겠지만 그런 흐름을 한번 생각하고 유지해 주시면 되겠지. 어렵진 않죠. 할 수 있겠니? 됐나요? 오케이. 요 정도가 객관적 상관물. 프린트는 지금부터 요거는 내가 써줬잖아. 제목을 하나. 감정이입이라고. 감정이입에 대한 모든 프린트는 다 이제 여기다 끼시는 거야. 위에다 제목을 잘 붙여놓으세요.
알아듣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리뉴얼 교재, 그러니까 불편한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챙기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리뉴얼 교재를 만드는 이유는 나중에 가면 특정한 개념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있어. 이게 걔네들은 이렇게 포인트로 계속 묶일 거야. 그래서 나중에 예문집 시험도 볼 거고. 알아듣겠지? 그렇게 될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소통 구조에 껴주시면 돼. 다음 시간에는 요거 나갈 거야. 정서와 태도. 알아듣겠지? 요건 안 줬을 걸 내가. 그지? 2편 안 줬지, 그지? 다음 시간에 2편 줄 거야. 됐니?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수업하고 비문학도 갑시다.